예, 일부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라고 말을 했다가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거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고까지 하면서 이제 대통령실 문제까지 좀 이어졌죠. 자, 이모저모 박정훈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우선 내란 전담 재판부, 앞서 박상혁 의원 주장 뭐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번에 이 12.3 계엄, 이 내란 의혹은 이건 너무도 크고 중요한 것이어서 전담 재판부를 좀 따로 두고 속도감 있게, 그것도 전문성 있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명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이유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면은 지금 계엄에 대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계엄은 종료가 됐잖아요. 종료가 됐고 그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이걸 빨리 해야겠다는 거는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 정치적 판단 하에 사법부의 구조까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이거는 위헌이고 삼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요, 예.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 절반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전에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제대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이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은 1년 내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돼야 되지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2년 8개월까지 끌었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탄핵 전에 이 확정 판결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본다면 얼마든지 저희도 당시에 빨리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압박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사법재판을 하겠다라는 그냥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일종의 저는 이거를 총을 들지 않은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총을 들지 않은 쿠데타까지 보신단 말이죠. 헌법 질서를 갖다 흔드는 거니까요. 헌법 질서를 흔든다. 근데 아까 제가 박상혁 의원한테도 그런 질문 드렸어요. 근데 전담 재판부를 한번 이렇게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두기 시작하면은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유사 사례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했는데, 박 의원님 말씀은 내란 사태처럼 이렇게 엄중한 일이 또 벌어지겠는가? 다른 것들이 또 유사 사례가 생길까 봐 이번에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던데요. 그게 정치적 판단이라니까요. 사법부는요,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사법부의 독립이. 네. 그리고 그 사법부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차베스가 1999년에 집권한 이후에 예. 대법원을 증원을 해요. 대법관을. 그다음 증원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의회를 독점하고 그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로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건데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재판 따로 해. 이렇게 하면 그게 벌써 우리의 헌법 질서를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따로 해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뭘 중요하게 보고 뭘 따로 재판부 구성해라라고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버린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정말 중요하니까 빨리 해라고 해서 전담재판부 꾸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이 뭐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한 거지만 그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 역시 그러니까 특별은 아니군요. 전담 재판부 꾸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패널 분들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좀 너무 나간 얘기 같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벌써 그 얘기까지 가긴 그렇지 않냐고 얘기하는 건데 예. 일종의 민주당 내에서 지금 개딸에 대한 충성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개딸 지금 현재 우리 그 특검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네.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하루 만에 깼잖아요. 그 밤사이에 깨기 전에 밤사이에 개딸들의 문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몰랐다고 발을 빼고 정청래 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 탓을 하고, 그러면서 개딸에 대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민주당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데 전현희 의원의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발언 역시 예.
개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충성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난 서울시장이 하고 싶은데 네. 개딸 여러분들 나 잘 봐주세요 라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전에 아직까지는 섣부른 얘기고 이런 얘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박 의원님이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 서울시장 나가신대요? 아니 그건 모르죠. 그러나 일종의 그런 퍼포먼스들을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지금 경쟁적으로 좀 센 발언들 내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의사결정은 개딸이 하는 구조예요. 대통령이 박찬대 원내대표를 대표로 밀어도 당대표로 밀어도 개딸이 미는 정청래 대표가 되는 구조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대놓고 민 적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공감대가 있고 의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중이 그러해도 그게 통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이제 위헌 논란이 발생하면서 민주당이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전담재판부로 이름도 바꾸기로 했고 형사합의부 밑에 설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이렇게 특별한 법원들이 전문성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정치적인 판단이죠. 예를 들어 가정법원이나 네. 소년 관련 범죄를 다루는 법원이나 이런 것들은요. 네. 그런 사회적인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적인 공감대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견을 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국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그리고 민주당 성향을 가진 여권 성향을 가진 패널 분들도 야 이건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큰 겁니다. 혹시 민주당 의원들 방송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 말고 조금 이렇게 분위기 접촉해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들어봅니다. 그럼 여권 성향의 패널들도 야 이거 재판까지 이렇게 정치 권력이 손대는 거는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데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래요? 예,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거를 앞세워서 모든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네.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문을 닫았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조국 사태하고 부동산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 조국 사태는 윤석열 당시 검찰이 조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물어뜯으면서 어떤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이제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그것도 법률 위헌 여지가 큽니다. 그러고 재판까지 이제는 사실상의 인민재판부인 별도의 재판부에 맡기겠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 그 법안 내용을 보면 네. 국회에서 관여하게 돼 있어요.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추천이 구성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 구성에 관여하게 돼 있죠. 그 정치가 재판부에 관여하는 거를 노골적으로 법안에 명시해 놓은 거잖아요. 그건요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면은 예. 그건 위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삼권 분립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깨잖아요. 아까 근데 박 의원님한테도 제가 그 질문 드렸는데 근데 국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변협이 3인 또 판사회의에서 3인 이렇게 해서 9명이 이 추천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위헌 요지 없다라고 말씀을 국회가 들어가는 하시는데. 것 자체가 위헌 소지예요. 철저하게 삼권 분립이라는 건요. 예. 권력 간에 견제를 하게 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마치 선출된 권력이 더 높고 네. 선출되지 않은 판사 사법 권력은 그보다 낮으니까 통제를 따라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삼권 분립이 어디가 더 세다 그러면 분립이 됩니까? 예속되는 거잖아요. 누가 더 세니까 누가 아래에서 니들은 눈치 보면서 해라. 그거는 정치가 사법을 예속화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헌법 위반이에요. 그런 말 자체가. 발언 자체도 탄핵 그럼 헌법 위반이잖아요.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탄핵은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중대해요. 예.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어제 그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것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맨 처음에 읽혀졌던 그렇게 기자들이 이해했던 그 발언이 탄핵 사유다라는 게 아니라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권력의 서열이 있다라는 그 발언 자체도 탄핵 사유라고 보세요? 예. 그리고 어제 그 강유정 대변인이 예. 그 발언을 왜 거둬들였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한 말인데 속기록에서 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물론 나중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 그래 기자들이 항의를 하니까 다시 넣은 거잖아요. 예. 그걸 왜 빼라고 했겠어요? 자기도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여당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 대통령. 물론 49%로 뽑혔지만 우리 헌법 질서상에서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도
뽑지 않은 사람들도 그 권력을 존중하는 겁니다. 예. 우리 헌법 질서가 그래요. 물론. 근데 거기서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나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야, 그런 말을 대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본인도 실수한 걸 아니까 걷어들이려고 했는데 기자들이 야, 그걸 네가 얘기해놓고 왜 걷어들여? 이러니까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기자들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막 나가도요. 너무 막 나가는 정권이에요. 어느 정부에서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대법원장 언제 쫓아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위주의 정부에서도 생각 못했던. 군사정부 때 언제 대법원장 쫓아낸 적이 언제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질문했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그 지난번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대표죠. 이재명 후보의 3심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리면서 그것도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 요런 죄가 하나 있고. 그게 대선 개입이라고요? 그렇게 아까 표현하셨습니다. 법에 따라서 1년 만에 하게 돼 있고 대법원은 특히 3개월 내에 하게 돼 있어요. 물론 34일 만에 선고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법대로 해야 되는데 김명수 사법부에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조희대 사법부가 바뀐 뒤에 법대로 한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죠? 법대로 한 겁니다. 그냥. 자, 그 부분 하나 하고 그다음에 12.3 계엄 사태 이후에 뭐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석방해줬던 문제라든지 뭐 한덕수 총리 영장 기각 이 등등등에 다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이 판사가 문제야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한덕수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 영장 구속 석방 풀려난 문제도 그렇고 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구속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판사 보니까 좀 이상한데 성향이 우리 쪽이 아니고 우리 쪽이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다른 판사를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거는 정치가 명백하게 사법에 개입하는 상권분립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권분립 원칙이 깨지면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그러면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가 되면 좋을 것 같냐. 시진핑이 3년임 자기가 헌법 바꿔갖고 3년임 한 뒤에 중국 경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고립이 됐어요. 러시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됐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간다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아까 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뭐가 충분해요? 쫓아내는 거지 그냥. 탄핵까지 정말로 민주당이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우리나라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에요. 그래서 임기가 2009년 12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2010년 6월까지니까 이재명 정부하고 거의 다 같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아마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그 전에 은퇴일 거예요. 조금 6년 다 못 채울 거예요. 어쨌든 상당 부분을 그러고 초반에 자기들이 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재판들을 입맛대로 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압박해서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걷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에서 나타났냐.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을 미루겠다고 했고 위증교사 재판도 미루겠다고 했고 대통령 재판도 미루겠다고 판사들이 선언을 했어요. 우리나라 어느 법에도 대통령이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소추하지 않는다는 얘기만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정치인 시절에 뭐라고 했냐면 소추를 못하게 하는 건 기소만 못하게 하는 거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 수사나 재판은 가능하다고 본인 입으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법원이 그렇게 알아서 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실상 권력의 무릎을 꿇게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쫓아낼 수도 있지만 쫓아내는 거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압박해서 무릎 꿇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시는 그때도 거예요? 그랬잖아요. 판사들 다 탄핵하겠다고 했잖아요. 일종의 좀 보복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보복이죠. 그 선거법 재판을 원칙대로 했다는 이유로 원칙대로 한 겁니다. 그거 다르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전원 대법관의 성향이 달라도 모두가 유죄라고 봤습니다. 그 사건은. 근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보복이에요? 대법관이 성향이 다른 분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진보적 성향의 분들도. 그분들도 다 유죄로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억하 심정, 뭐 보복성 사퇴 요구 이런 것도 깔려 있다고 보신단 말씀이에요? 당연하죠. 그러고 군기 잡아가지고 니들 잘못 보이면 우리한테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사법부를 완전히 예속시키겠다. 대통령도 분명히 선출 권력 아래가 사법 권력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과 좀 국민의힘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전혀 다른 상황. 이렇게 되면은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민주당이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까지는 못 꺼낼 것 같아요. 못 꺼낼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탄핵을 29번 했는데 기각이 다 됐잖아요. 예. 대통령 탄핵 외에는 민주당이. 예, 그랬었죠. 예,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했다가 기각되잖아요. 그건 역풍이 정말 커요. 어제 장동혁 대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이야기도 꺼냈는데 뭐 조금 전에 박 의원님도 탄핵 사유가 되죠. 근데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국회 의석수가 없어요. 대통령 탄핵은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명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음 총선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탄핵 사유가 계속 쌓이다 보면 저희가 총선에서 승리해서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 당이 아직 정비가 덜 됐고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다가야 되지만 그걸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들이 독주를 하는 거잖아요. 야, 국민의힘 지금 별 볼 일 없으니까 우리 멋대로 해도 지금 괜찮아. 이러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히 그렇게 가질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용납하질 않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 지금 100일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막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탄핵 이러니까 사유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좀 과한 건 아니야. 어제 이런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탄핵 사유가 된다는 얘기지 지금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예. 탄핵 사유를 쌓아가고 있다 그 말씀.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이 사법부와 관련된 얘기했는데, 근데 박정훈 의원님, 뭐 지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12.3 계엄을 옹호한다든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다든지 그런 전혀 아니시잖아요. 아니 저는 계엄에 반대 투표를 했어요. 가서. 그러셨죠. 그리고 일관되게 계엄은 문제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엄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남은 사법부에 맡겨서 기소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이제 크게 힘을 못 얻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뭔가 보면은 사실은 윤어게인을 외치는 분들이 여전히 국민의힘 안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엄 옹호하는 거 아니, 계엄이 또 뭐 괜찮았다, 그거는 할 만한 것이었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또 그 안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힘을 좀 못 얻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당이 국민 다수의 사랑을 받는 당으로 돼야지만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요. 저희가 견제할 자격이 있어야 국민들도 저희한테 그 역할을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은 그런 모습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뭐 우리가 지금 당원들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장동혁 체제가 출범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게 장동혁 체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강경 노선으로만 간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독주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국민들도 여러 가지 생각, 또 당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이 광장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광장 정치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광장 정치에 대해서는 저는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광장 정치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부에서는 광장하고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데 민주당을 보면요, 사실 민주당은 민노총이나 주변의 우호적인 조직들하고 잘 연대를 해요. 근데 민노총이나 아니면 개딸 조직이나 이런 데들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국민들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키워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내부적인 지금 상황인데, 우리는 그게 윤어게인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도부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좀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